안녕하세요. 이번에 인간관계론 후반부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할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2025-1422 박선우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인간관계 10대 요인 진단, 진단한 이유 설명, 향상 방안, 실천 및 효과, 활동 소감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관계 10대 요인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인간관계 10대 요인에는 경청, 공감, 다양성 인정, 개방, 칭찬, 표현, 감사, 봉사, 용서, 조절이 있습니다. 이 요인들을 매우 미흡하다, 미흡하다, 보통이다, 우수하다, 그리고 매우 우수하다 이렇게 5개로 나누어서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제일 낮은 미흡하다에는 개방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보통이다에는 경청, 공감, 용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수하다에는 다양성 인정, 표현, 감사, 봉사, 조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일 높은 매우 우수하다에는 칭찬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진단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점 미만으로 진단된 요소에는 개방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진단한 이유는 제가 엄청 친해지지 않으면 제 얘기를 잘 하지 않는 편인 것 같고, 혹시 제 얘기를 한 게 나중에 흑역사가 되려나 하는 걱정이 있어서 얘기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진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3점 이상 4점 미만으로 진단된 요소와 그 이유입니다. 3점 이상 4점 미만으로 진단된 요소에는 경청, 공감, 용서가 있었습니다. 먼저 경청에서는 잘 들어주긴 하지만 얘기가 길어지면 끝까지 집중 못하는 경우가 있고, 공감에서는 일단 공감해주긴 하지만 바쁘고 피곤할 때에는 성의를 담아서 잘 공감 못해주기도 하고, 용서에서는 금방 화해하지만 뒤끝이 있는 편이라 나중에 그 얘기를 꺼내서 다시 싸우게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단하였습니다. 다음은 4점 이상으로 진단된 요소입니다. 4점 이상으로 진단된 요소에는 다양성 인정, 칭찬, 표현, 감사, 봉사, 조절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진단한 이유는 다양성 인정에서는 비교적 열린 시선으로 상대를 대하려 했고, 칭찬에서는 상대를 긍정적으로 보고 좋은 점은 바로 말해주는 편이었고, 표현과 감사에서는 미안하거나 고마운 게 있으면 생각나면 바로 얘기하는 편이고, 봉사에서는 친구를 위해 제가 무리하더라도 나서는 경우가 많았었고, 마지막으로 조절에서는 기분이 나빠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단하였습니다. 다음은 향상 방안입니다. 먼저 3점 미만으로 진단된 요소들에 대한 향상 방안입니다. 3점 미만으로 진단된 요소에는 개방이 있었는데요. 향상 방안으로는 제가 몇 년 전에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해준 얘기를 모두 기억하지 못하고 또 기억하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제가 한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제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뭐 취미 이런 것 등등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려 해보는 것이 향상 방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3점 이상, 4점 미만으로 진단된 요소들에 대한 저의 향상 방안인데요. 3점 이상 4점 미만으로 진단된 요소에는 경청, 공감, 용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생각한 향상 방안은 먼저 경청에서는 리액션 등을 해가면서 좀 더 상대 이야기에 집중해 보려고 노력하기였고, 공감에서는 조금 피곤해도 대충 대답하는 게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좀 더 성의와 진심을 담아서 공감해 보기였고, 마지막으로 용서에서는 한 번 지나간 일은 잊고 화해 후에 상대가 바꾸려고 노력한 점,
또 긍정적으로 달라진 점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다시 언급하지 않는 것이 향상 방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4점 이상으로 진단된 요소의 증진 방안인데요. 제가 생각한 증진 방안은 나와 다른 사람도 계속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상대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서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과, 감사, 칭찬을 계속 열심히 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도움을 주고 또 화가 난다고 그걸 바로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화가 났는지 어떤 부분이 불편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얘기하기였습니다. 네, 실천 및 효과인데요. 3점 미만으로 진단된 요소들에 대한 실천 및 효과는 이제 제가 상대가 날 어떻게 생각할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고 제 이야기를 상대와 나누니까 상대가 좋아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 또는 상대가 싫어하는 거, 제가 싫어하는 거 이런 식으로 공감대가 쉽게 형성이 돼서 더 쉽고 많이 친해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3점 이상, 4점 미만으로 진단된 요소에 대한 실천 및 효과로는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등 적절한 리액션을 사용하면 들었고, 그래서 좀 더 상대와 편안하고 끝까지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피곤하거나 바쁘거나 해도 상대를 좀 더 배려해서 공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저랑 대화하는 게 즐겁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가 한 번 사과하고 화해한 건 다시 언급하지 않고 언급되더라도 그냥 웃으면서 아, 그때 그랬지, 그랬었지 하면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간 일로 다시 갈등이 생기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다음은 4점 이상으로 진단된 요소들에 대한 실천 및 효과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서 칭찬하고 사과와 감사를 바로바로 표현하니까 주변에서 사려 깊다, 친절하다, 정말 어른스럽다 이런 칭찬이 저에게도 돌아왔습니다. 또 도움받아서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듣게 되어서 제가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및 소감입니다. 요즘에 인간관계가 수월하지 못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냥 많은 원인 중에서 뭐가 원인인지 찾기 힘들어서 좀 고민이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하면서 제가 부족한 것이 뭔지 알아보고 또 원인을 좀 찾게 된 것 같아서 속이 많이 시원하고 후련했습니다. 또 활동을 하면서 제가 부족하다고 진단된 점을 좀 고치고, 제가 잘하고 있다고 진단된 거는 유지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고요. 앞으로도 뭔가 인간관계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거 10대 요인을 점검해보고 또 저를 돌아볼 때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